오히려 역설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킨다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양제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유전체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저는 그 많은 영양제를 다 줄이고 딱 필요한 거 새기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이 바이오마커에 기반해서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개인 맞춤 영양의 시대가 온다, 클라우드9의 책에 대해서 잠깐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은 제가 썼던 부분이고요. 제목이 왜 유전체에 따라서 맞춤 영양을 해야 되는가, 사장은 기능의학 데이터로 개인 맞춤 질병 예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맞춤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전체인데요. 제 개인 경험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영양 유전체라고 하는 낯선 그 학문을 연수하기 위해서 미국 보스턴의 터프트 대학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속해 있던 그 연구소가 바로 영양유전체 연구소인데, 거기에 그 PI, 정책 책임자로 계셨던 분이 저한테 했던 그런 과제, 그런 연구 과제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오메가3 다 먹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더 필요하고, 좀 쇼킹했던 거는 오메가3가 누구한테는 독이 돼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킨다는 충격적인 그런 실험 연구들을 발표하던 그런 때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약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들이 저의 짧은 그 당시에는 임상 경험으로도 동의했었고, 특별히 사실 한국도 예전에 한의사들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섭생도 다르고 또 먹는 것들이 반응도 다르다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도 즐거웠었고, 특별히 유전체를 하나씩 알아갈수록 이게 타고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요, 좀 어려운 유전자지만 MTHFR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CT 또는 TT. 이런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호모시스텐이라고 하는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엽산 결핍을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엽산이 부족한 사람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증상으로 호소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강하게 엽산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유전체 공부를 하면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들을 그런 관념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또 이후 유전체 회사들과 또 유전체 관련된 여러 학회와 또 발표장에서 정말 많은 영양과 관련된 유전체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특별히 최근에는요, DTC라고 해서 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Direct to Customer라고 하는 서비스 통화에 상당 부분이 한 70종 정도가 허가됐는데, 그 중에 20종 또는 더 많은 비만 유전자가 합치면 한 30종 정도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 영양제를 권고하는지에 대한 그런 일종의 바이오 마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양제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유전체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전체가 뭐고 또 영양유전체 연구가 뭐고, 그것이 어떻게 혈액 검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영양소를 이제 의미하는지를 쭉 나열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유전체는 일종의 타고난 나의 개인 특성이지만, 사실은 타고난 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환경과 특별히요, 스트레스나 어떤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풍족한 시대에 영양 불균형이 있나, 또 이 풍족한 시대에 영양소가 결핍됐나,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 2주가 먹었던 거,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치우쳐 있을 거예요. 모든 음식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부모님의 감시하에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됐던 시대와 달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언제든지 시켜 먹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영양 불균형에 시달려 있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낮밤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호르몬들의 개인차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마다 영양 상태가 다 다르고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죠. 기능의학은요, 질병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건강 관점에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검사랑 많은 다른 검사들을 해요. 예를 들면은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교감신경 우세 또는 부교감신경 우세가 각각 다른 영양소를 섭취하거든요. 홍삼은 교감신경 우세한테 잘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타액에서 호르몬 검사를 해서 부신 호르몬을 측정한다든지 혈액에서 그런 호르몬을 측정해서 떨어져 있으면 흔히 말하는 메가리가 없는 상태에 부신 기능을 저하할 때 흔히 말하는 강장제, 홍삼, 공진당 같은 부신 영양제 같은 이런 에너지를 올려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굳이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소변에서 대사물을 보면은요, 우리가 유기산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과 미토콘드리아의 대사도 보고 해독 기능과 장내 미세물과 또 신경 전달 물질까지 보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알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예요. 저희 진료실에서도 소변에서 대사물 측정을 해서 맞춤 다이어트, 누구는 비타민 B가 필요하고 누구는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누구는 아르기닌과 카르니틴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좋아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맞춤 다이어트를 했을 때 굉장히 오히려 저는 그 많은 영양제를 다 줄이고 딱 필요한 거 새기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이 바이오마커에 기반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 통해서 누구는 중금속이 높고요, 어떤 사람은 미네랄이 부족하기도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데이터 중에는 장내 미생물을 보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등이 있어요. 저희 병원도 그렇고 또 최근 산업계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을 유전체로 분석하는 것을 NGS 방식이라는데 그런 PCR 기반 말고요. 그 사람에게 분포된 어떤 이제 장내 미생물의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유해균과 유익균의 어떤 균형도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물론 다 좋다고는 하지만 더 도움되는 그런 유산균과 또는 장내 미생물 관련된 영양 상태를 설명하고 또 촉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제가 추구하고 또 저희 진료실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 영양이 가야 되는 길은 사람마다 그 다른 것을 보여줘야죠.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그래서 각종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다소 처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 바로 개인 맞춤 영양의 진료 현장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썼던 내용들, 제가 썼던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아마 제 환자들은 많이 익숙해 있지만 처음 생소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